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간밤에 미국 현지에서 이제 GDP 성장률 속보치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분기 성장률이 2.8%를 기록하고 민간 조사 기관에서 10월 고용을 조사했는데 28만 명이에요. 둘 다 경제 전문가들 분석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3분기 성장률은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성장 내지는 그 아주 뭐 0%의 성장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10월 고용은 11만 명 정도를 봤어요. 근데 또 28만 명이 민간에서 이제 보도하는 건데,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뭐 신뢰도는 있으니까 어떤 성장률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전문가 예상보다는 훨씬 좋게 나왔어요. 포유 환율 연구소도 그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초중반 정도로 기억되는데 한 1.5%밖에 안 봤거든요. 그러다가 고용이 나오면서 2%대 이상으로 보고 최근에는 2.5% 이상이다 쳐야. 그저께 우리 포유 환율 컨설팅 주식회사 임원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좀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3분기 성장률이 최하 2.5에서 2.7은 올 것 같다. 어제 발표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쪽이 4.4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4.3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은 이 3분기 성장률은 또 4분기 성장률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4분기는 연간 할인 판매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4분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금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고용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연말 할인 행사를 하면 알바라도 필요하고 하니까 고용도 그렇게 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 하면 시작 10분 전입니다. 연말까지는 고용도 별 문제 없고 성장률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 얘기는 연준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연말까지.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제가 어제 임원분하고 통화를 한 배경인데 4.4에서 4.5까지는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갈 거다. 근데 어제 고용하고 그 다음에 성장률 통계가 나오면서 금리가 내리다가 또 바로 올라 버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성장률이 중요한 거예요. 성장률 전망이 그렇게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국내 은행이나 정권이나 보험회사 또 뭐 연기금 그리고 자산운용회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미국 경제 분석에 이제 실패를 뭐 지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크게 했죠. 심지어는 한국은행까지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아마 미국 경제 불확실성에 배팅한 것 같아요. 뭐 지정학적 문제, 중동 문제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뭐 고용도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3분기 성장률도 기준금리 인하를 물으면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한 거죠. 그만큼 이제 뭐 이게 경제 분석의 GDP인데 실패가 그 후유증이 크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작용과 관련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뭐 큰 부작용이 있나,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제학 교과서가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한 달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GDP 성장률 결정 원리를 이제 모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뭐 한국은행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고용을 경기 고용 지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뭐 한국은행 그 들어가면 그 고용은 그 경기 지표에 그 후행 지표로 열거하고 있어요. 뭐 교수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미국 현지 얘기인데, 최근의 얘기입니다. 최근 아주 뭐 일주일 이내 3분기 성장률은 3.1로 대폭 수정했어요. 한 달 전에는 거의 뭐 침체 얘기하다가 한 달 만에 3.1%로 수정. 여튼 그런 뭐 분석이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 달 전에는 거의 침체 수준, 한 달 만에 거의 뭐 3.1% 성장. 이게 전문가인지 아니면 뭐 그냥 원숭이가 그 주사위 던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에 그 침체 분위기에서 3.1%까지 성장률 전망을 하죠. 더 재미있는 거는 또 고용은 11만 명 증가해놨고 또 3분기 성장률이 그 3.1%래요. 얼마나 웃겨요. 고용은 엄청 안 좋았는데 성장률이 좋다는 거요. 그 경기 후행지표라고 한다면 그 학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28만 명이나 증가해서 거의 3배잖아요. 왜냐면 11만 명 증가했다고 봤는데 28만 명이니까 학자들 수준이 미국 현지 학자들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 국내 학자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많으니까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 암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현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피해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이 대표적으로 기관 투자자잖아요. 물론 회사들, 자산 운용 회사들 다 기관 투자자예요. 근데 그 금액이 손실액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환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말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 바로 전날이 금리가 국채 10년물이 3.6%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4.3이니까 0.7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0.7이 얼마냐면 10년물은요. 그 기간 구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한 10배 10년물이니까 한 10배 정도 0.7을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 올라간 거죠. 결국은 7% 하락이에요. 한 달 만에 7%죠. 연 은행 금리가 우리나라는 2, 3%잖아요. 미국도 금리 잘 안 줘요, 은행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석을 잘못하면 한 달 만에 7%가 날아가는 거예요. 채권 투자에서. 그것도 안전하다고 하는 채권 투자에서.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국 국채 투자하는 기간 많을 거예요.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환율 전망에도 실패하고 금리 전망에도 실패하면 몇 프로 손실 나겠지요? 한 달 만에. 환율이 한 달 전과 비교해갖고 한 4, 5% 올랐잖아요. 5% 정도. 그 다음에 금리가 한 달 전과 비교해갖고 한 7% 올랐잖아요. 그럼 한 달 만에 13%예요. 은행들이 그 수익률 계산할 때 연율로 따지잖아요. 연율로 따지면 한 달 만에 130%가 손실이 생긴 거예요. 우리 금융기관들이 그만큼 심각해요. 그런데 그런 조직이 여러분들 돈을 받아가지고 자산 불려준다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이런 데 투자하니까, 미국 국채 투자하니까 수익률이 날 거다. 뭐 은행도 그 얘기하고 정권도 그 얘기하고 보험회사도 비슷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 분석대로 하면 한 달 만에 연율로 따지면 130% 깨졌어요. 미국에 투자했을 때는. 그 달러가 5% 올랐고 약.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약 0.7% 올랐지만 10년물에 투자하면 7% 손해거든요. 약. 그러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런데 연율로 따지면 11을 곱해야 되니까 120%도 아니고요. 140% 가까이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기관들의 수준이고 또 여러분들을 실력도 되지 않으면서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멍들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저거 잘못돼가고 피해자 많아요. 왜냐면 기준금리 인하하면 뭐 경제학자도 그렇고 한국은행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경제 전문가들도 연준 기준금리 인하하면 금리 내려갈 거로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시장금리는 얘기할 실력이 안 되니까 기준금리로 가지고 얘기했고 기준금리 인하하면 시장금리 내린다고 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달러 가치도 내린다고 봐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게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포유환율연구소는 여기 반론을 지금까지 계속 제기하잖아요. 기준금리 결정 원리와 시장금리 결정 원리 다르고 환율은 기준금리하는 상관관계도 별로 없다.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포유환율연구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1분 전입니다. 그 국내 은행 정권보험 연기금은 연율로 한 달 만에 120% 터졌고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포유환율연구소는 얼마나 벌었어요? 120% 버는 거예요. 연율로. 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 경제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맨날 차트만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 분석 능력은 없다. 우리 은행, 정권, 보험, 연기금, 자산운용사 대부분, 심지어는 한국은행까지 기술적 분석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한 달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대학 4년을 다니고 경제학 교수까지 해야 돼요. 기술적 분석 그 공부하는데 그렇다고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분석할 능력도 안 돼요. 왜냐? 경제적 분석이 안 되면 기술적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환율 그 연동상품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도 안 되니까. 한국은행도 안 되고 삼성경제연구소, KDI, LG연구소 다 안 되잖아요. 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차차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도 안 나오잖아요. 한 달 전에 0.5% 성장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3분기에 한 달 지나놓고 두 꼴 내놓보니까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부 지출이 없었으면 0.1도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예요. 여튼 우리 지금 기관들의 행태가 수준이라고 보는 편이 맞겠네요. 행태라기보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면서 차트만 가지고 자산시장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경제적 분석 능력은 없다. GDP 모르면요, 금리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주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환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시장이 주식, 채권, 그죠? 환율, 부동산 이거잖아요. 다 관련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수석을 졸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교수가 안 되니까. 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과서 암기를 해버려요. 그것도 지금부터 200년 전에 나온 그 농경 시대 그리고 그 1차 산업이 대부분이 시대의 이론이에요. 그게. 그리고 근본이제도 이론이에요. 고정환율제도 이론이에요.
그 이론 낭기해가지고 자산시장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다, 환율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미국 국채와 환율, 뭐 요 한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 제가 한번 얼마 정도 손실이 생길지 봤어요. 기관들이니까 뭐 대부분 1,000억 원 투자는 당하니까 1,000억 원이 뭡니까? 1조 단위로 하지요. 기간은. 근데 1,000억 원만 가지고 제가 그 미국 국채를 가지고 한번 봤어요. 9월 31일만 하더라도 3.72%였어요. 미국 10년물이. 지금은 4.30%고 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때는 더 채권 가격이 올라가 3.6%였어요. 그러면 그때 뭐 연말까지 3번 금리 인하한다고 그때만 해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국채 투자했을 거예요. 그러면 1,000억 원만 투자했다 하면 한 달 만에 58억이에요. 연율로 따지면 약 한 600억 넘게 손실이 봤어요. 1,000억 투자가. 연율로 따지면. 자기들이 연율로 계산을 하니까.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요. 1,335원이 평균이지. 그런데 내려갈 때 했다고 보면 1,310원이 20원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서도 최소한 30원 넘게 터요. 연율로 따지면 이것도 한 360억 원 터진 거예요. 그러면 국채에서 연율로 따지면 한 600억 원. 이거 약 한 300억 원. 900억 원 넘게 터진 거예요. 1,000억 투자해가지고 연율로 따지면. 엔화까지 거꾸로 갔다면 그때 142엔에 했으니까 연율로 따지면 770원 깨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분석 능력이 없으면, 즉 GDP 성장률 분석이 안 되면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다 실패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고, 또 3분기 그 성장률 2.8%라는 거는 4분기도 지금 성장률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연말까지 이 금리 고공행진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계속 이 터진 상태가 뭐 누적되죠. 결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산기를 앞두고 그 담당 책임자들은 불안하지요. 자리 내놔야지. 무능력 하니까. 한 달 만에 120% 깨진 거 아닙니까? 연율로. 물론 여기서는 한국은행 역할도 있고 경제학자들의 역할도 있고 또 저 기관에서 근무하는 담당자 역할도 있어요. 의견이 일치돼서는 그런 거야. 한국은행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우리 학교 다닐 때 유명한 경제학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하면서 투자한 거야. 근데 포유환율 연구소 생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120% 차이 나는데 한쪽은 120% 깨먹었고 한쪽은 120% 이익이 나겠지, 그죠? 정확하게 분석을 했으면. 그러면 240% 차이 나는 거예요. 아마추어와 뭐 아마추어 아닌 자. 저도 프로는 아니거든요. 그냥 아마추어 중에서는 조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는데 그 차이는 240% 투자 원본 대비 그 연율로 따지면 수익률 격차가 생긴다. 240%입니다. 연율로. 여튼 오늘 뭐 정확하게 얘기는 했는데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 분석을 못하면, 즉 GDP 성장률 분석 안 되면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다 실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DP부터 공부를 하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